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극적인 사건들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 가장 감성적인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던진 충격적인 승부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달 전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작성했다는 자필 편지를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라는 제목은 마치 슬픈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장르는 로맨스가 아닌 치열한 법정 스릴러이자 냉혹한 비즈니스 느와르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로 치부하기엔 편지가 공개된 타이밍과 그 이후의 행보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편지 한 장이 불러온 파장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전략, 그리고 엔터업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편지가 세상에 나온 시점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편지를 2달 전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2달 동안은 침묵을 지키다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봉인을 해제했을까요? 지금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고 어두어와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며 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시점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잘잘못을 따지는 이성적 판단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그녀는 감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여론 환기 전략입니다. 법리적 논쟁에서 불리할 때 대중의 시선을 팩트에서 감정으로 돌리는 것은 위기관리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완전체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직후 터트린 이 편지는 팬들에게 나는 끝까지 노력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즉, 이 편지는 묵혀둔 진심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타격 시점을 기다려온 준비된 탄환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하듯 분석해보면 기이할 정도로 빠져있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바로 설명, 책임, 이유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과거를 내려놓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감성 에세이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불만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감수해야 할 위약금이나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은 수백억 원의 자본과 수많은 스태프의 생계가 걸린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복잡한 문제를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추상적인 문장으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자고요. 법적인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를 덮자는 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문제는 있고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들릴지 몰라도 냉정한 사회의 룰 안에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질문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며 심리적으로 가장 위험한 대목은 멤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니엘은 민지, 하니, 혜린, 혜인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2번째 가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우정의 과시입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남은 멤버들을 향한 고도의 가스라이팅 혹은 프레임 가두기 전술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멤버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있고 누군가는 소속사에 남아 활동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팀을 이탈한 다니엘이 그들을 가족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남은 멤버들의 모든 선택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소속사와 협력하면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 되고 다니엘을 옹호하면 계약 위반의 공범이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멤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멤버들을 감정의 볼모로 잡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침묵으로 지켜주는 것이 성숙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발언으로 인해 멤버 전체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고 남은 멤버들은 엄청난 심리적 부채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감성적인 편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니엘은 너무나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중국 SNS 플랫폼인 샤오홍슈 계정 개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감정의 영역에서 비즈니스 전략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와서 해석해야 합니다.
왜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 하필 샤오홍슈였을까요? 샤오홍슈는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라 불리지만 그 본질은 강력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즉, 소통보다는 수익 창출과 판매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발이 묶였고 영미권이나 일본 시장은 계약 문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거대한 팬덤 구매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계약 이슈에서 자유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색 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하나 없이 순식간에 1만 팔로워를 넘긴 것은 그녀의 스타성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미 독자 생존을 위한 치밀한 시장 조사를 마쳤음을 시사합니다. 편지에서는 혼란스럽다고 했지만 그녀의 비즈니스 시계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행보야말로 대중이 느끼는 위화감의 실체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이 뱉은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문장은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발언입니다. 팬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였겠지만 법적으로는 분쟁의 고의적 지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 인물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운운하며 추가적인 독자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나는 반성하지 않으며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기각되거나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돌발 행동은 위약금 산정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면 절대 나오기 힘든 이 발언은 그녀가 현재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법적 시스템을 경시하는 무모함에 가깝습니다. 시야를 넓혀 이번 사태가 K-팝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진스라는 브랜드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5인 완전체의 복귀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해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행보는 아이돌 그룹이 팀이라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얼마나 쉽게 해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여전히 배후의 상징적 인물로 거론되지만 여론의 무게추는 이제 개인의 서사에서 시스템의 질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감성파리와 여론전으로 계약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도어가 법적 원칙을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모든 아티스트가 감정을 앞세워 계약을 파기하려 들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싸움은 특정 개인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산업의 계약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상징적인 전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편지와 행보는 감성적으로는 팬덤의 결집을 이끌어냈을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를 외치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그녀. 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아티스트를 반겨줄 글로벌 파트너는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은 꽃길이 아니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적 공방과 신뢰의 추락이 기다리는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움직임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다니엘의 이번 선택이 훗날 용기 있는 결단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어리석음으로 기록될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과 대중의 냉정한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안타까운 사태의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의 심층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저희 채널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